소고기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실근의 부호와 근분리는 말 그대로 2차식이라는 소고기에 대해서만 사실은 국한돼서 나오는 공식들이고, 오늘 선생님이 고래고기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다른 함수에서는 이런 실근의 부호와 근을 분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오늘 외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 공식은 2차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2차식만 갖는 판별식, 2차식만 갖는 근각에서의 관계, 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래프들은 따로 공식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에 다른 모든 그래프들은 2차 함수를 포함해서요.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를 포함해서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즉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부호와 근을 분리하는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2차 함수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실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 2차 함수는 골든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스터키 같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 마스터키 같은 공식이 들어가면 다 거의 다 해결을 하죠. 이 마스터키 같은 공식이 바로 판별식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이라는 그 판별식은 누구만 갖고 있는 식이니?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식만 갖는 식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는 너희가 알고 있는 소고기인 2차 함수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함수에 대한 풀이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대답하는 거란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지 않아. 그래프를 잘 그리려면 미분까지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끝은 뭐냐면, 수투까지 다 해서 수능 문제에 나오는 킬러 문항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물으면 대답해. 이거야. 이게 그렇게 선배들이 힘들어한다는 수투 킬러 문항이에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너희가 그려내야 되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그러한 조건을 파악조차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래프를 분별해내는 능력도 떨어지니까 다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너희가 2차 함수인 소고기를 가지고 고1 애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밟아나갈 함수가 이런 것이다,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얘네들이 자꾸 공식화되어져서 나와. 이 소고기는 요리법이 거의 공식화되어서 나오는 거야. 그 중에 가장 마스터키 같은 게 바로 판별식이에요. 오늘 해야 되는 판별식이에요. 이 판별식은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예전에도 했고, 내가 너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판별식은 중등부 과정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크네.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깊이를 끝까지 얘기를 하려면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올라와서 판별식을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지니고 있는 위력이라는 게 있고, 이 판별식이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판별식은 누구만 갖고 있는 식이라고? 3차식, 4차식, 기타 등등은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판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판별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이 판별식은 우리가 모든 2차식에 다 나와. 모든 2차식 그랬으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배운 2차 부등식까지도 판별식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n 가는 거는 다 갖다 들이대서 다 답을 유도해낼 수 있는 공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판별식이라는 애가 우리가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배웠으니까, 이 방정식 파트에서는 판별식이 무엇을 판별해 주냐면 근의 조건이나 근의 개수를 판별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개수도 두 개고
실근이라는 조건도 주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루트 안의 값이잖아. 이게 양수가 되면 루트가 사라지고 살아. 그래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살아. 그래서 근이 2개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1개라는 얘기죠. 중근은 요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제곱이 돼서 루트를 쏙 벗고 나가야 돼? 아니야 얘들아. 그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살아. 중근은 이 안에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루트가 아예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0 처리가 돼서 아예 없어야 돼. 그래서 2의 1의 b로 끝나는 거야. 근의 공식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가 음수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같은 거. 그래서 루트 3 i 이렇게 끝나야 되겠지. 그래서 허근이 2개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중3 때는 여기까지 배운 거야. 근데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서 처음으로 판별식이라는 걸 등장시키긴 했지만 얘네가 2차 함수에서 똑같은 용어로 쓰인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이라는 애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방근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방근,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네가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결국엔 x절편이 2개이다 이 뜻이야. x절편이 2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 함수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이 2개입니다. 2차 함수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x절편이 한 개가 나오겠지? 2차 함수 포물선이 x축과 만나지 말아야 x절편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입니다. 이 뜻이야. 우리가 말하는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입니다. x절편이 2개입니다라는 얘기지. 이방근이 2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파트에서는 요 x절편 곧 2차 방정식의 근에 이러한 x절편에 대한 개수로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는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은 무엇을 판별해주니?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가 위치관계를 설명해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위치관계란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를 대답해주는 거고 교점의 개수로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지. 교점이 2개야. 다시 말해서 x축과 그래프가 만난 교점이니까 x절편이야. 그지? 그래서 x절편이 2개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2차 함수와 다른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러면 교점이 2개라고 그러지 x절편이 2개라고 말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교점이 2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얘랑 직선이 교점이 1개입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점이 1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얘를 위치관계로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함수와 직선이 교점이 2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교점을 2개 갖고 있습니다. 얘는 접합니다. 중근이라는 거는 붙은 거야. 그러니까 단지 교점이 1개입니다라는 말에 포함이 되는 거야. 접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딱 붙어서 접한 상태, 붙어있는 상태로 교점이 1개입니다. 그래서 접한다라는 위치관계에 대한 표현을 해요. 얘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냐? 다시 말해서
위치관계로 얘기를 해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왜? 연방근 fx와 gx의 연방근이 두 개라는 얘기지. 얘는 판별식이 0이어야 돼. 연방근이 한 개만 있어야 돼. 그것도 중근을 갖는 거야. 연방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방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판별식이 설명해 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냐? 자,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지만 위치관계에 대한 연장선을 좀 더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절대부등식 파트라고 얘기를 해. 2차 부등식에 관여해. 2차 부등식에 관여하는데 2차 부등식이 메인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의 절대부등식이야. 자, 절대부등식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우리 항등식 할 때 있어서 항등식. 등식에는 얘들아 항등식이랑 방정식이 있어.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지. 항등식 멘트가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 이거지. 임의의 x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 x값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 세 가지 멘트라고 얘기했었어. 그죠?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 그리고 얘는 특정한 해를 갖죠. 알겠습니까? 특정한 애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등호로 만들어진 식이니까 등식이고, 내가 부등호로 만들어진 식을 부등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부등식에는 똑같은 개념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이런 거 뭐라 그랬어? 벗기는 방법 얘기했지.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부등식이 성립한 거지. 어떤 특정 범위?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는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부등식이 성립한 거잖아. 요거는 방정식 개념과 똑같은 거야. 특정한 해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한 식이기 때문에. 이해돼? 요걸 우리는 방정식과 똑같은 개념의 조건 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일정 조건에 대해서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일정 해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 이 항등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 절대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지. 어떻게 많아? 실수 전체가 다 해란 말이야. 그럼 이 부등식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하죠. 멘트가 똑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이라는 말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얘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해. 절대 성립해 라는 거야.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근데 너 이게 절대 부등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배웠잖아. 니네 지난 시간에 부등식 내가 살짝 풀어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실수 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이야. 그냥 그래. 절대값 x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절대 부등식이야. x-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거 아니? 2가 들어가건 3이 들어가건 마이너스 6이 들어가건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얘는 절대 부등식 아니지.
누가 빠져야 돼? 실수 전체에서 누구 하나 딱 빠져야지. 누구? 2. 2가 들어가면 0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늘 성립해야 되는 부등식이라고 해요. 이해돼야 안 돼? 자, 그럼 봐. 이 절대 부등식이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fx가 이러한 2차식이더라. 요 fx를 y라고 써도 똑같은 거니까. 요거야 얘들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이게 스타트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것이 성립하는 a 값 또는 a 값의 범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응? 일단 문제 스타일은 이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식의 결과는 항상 뭐여야 된대? 양수여야 된대.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자, 내가 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준 거야. 얘네 계속 나가는 애야. 계속 끝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내가 지금 그린 그래프가 얘야. 이해됐어? 자, 그럼 보자. 내가 얘를 fx라고 하고 내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야. fx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식을 쓰면 어떻게 돼? fx가 0이다. 이 식을 써봐. 어떻게 돼? 그렇지. 뭐가 됐어? 2반근이 돼버렸지? 네. 그랬잖아. 2반근이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풀어?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요 점이다 라고 요 x축과 만나는 점을 찾게 돼. x는 3, x는 1 이렇게 찾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부등호를 하나 바꿔보자. 응? 그럼 부등식이 되는 거야. 어떤 부등식이 되냐면 2차 부등식이야. 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이미 내가 테크닉적으로 가르쳐줬지. 똑같이 2차 방정식 하듯이 인수분해해서 x가 근이 1 나오고 3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돼 라고 설명했었어.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 2차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이제는 알아야 되겠지. 이걸 그대로 해석할 거야. 함수값이야. 자, 함수값과 y를 우리는 그동안 계속 같은 애 취급해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y나 fx나 똑같은 애처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fx식은 너야. 이 식의 함수값이야. 그걸 y좌표와 동일하게 두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하얀색 그래프인 라인을 경계로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되는 x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지?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부등식은요, 주어진 식이 1차식이건 2차식이건 3차식이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무엇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크고 작음을 표시하는 건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x값을 따라는 얘기고,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x범위를 따라는 얘기야. 부등식은 범위를 그어내라는 얘기야. 등식은 해당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모두 다 배워내는 방정식은 0을 기준으로 하고 부등식도 0을 기준으로 해요. 부등식을 풀려면 한쪽으로 다 몰아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식이 0보다 크다면 양수가 되는 스몰 x의 범위로 구하는 거야. 방정식도 이 꼴이 성립하게 해주는 스몰 x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모든 부등식은 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들아, 이 0을 기준으로 하는 애들은 무조건 x값의 범위를 따라하는 얘기야. 그럼 0이 아닌 부등식도 있나요? 있어. 얘네가 원래 둘은 같은 게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 함수에다가 내가 3을 넣었어. 그러면 이 함수 값은 0이 되거든. 그럼 y는 0보다 크게 되는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y가 주인공이야. 그래프를 그려서 이 y가 함수값보다 커지게 되는 y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y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애를 0과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이야. 이 함수값을 0이 되는 기준값이 얘와 딱 갈라서 만나는 점이고, 얘는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구간, 0보다 큰 구간, 함수값이 1, 7, 16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양수가 되는 x범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이 펼칠되어 있는 이 텔레프가 존재하는 x범위를 말하는 게 우리가 부는 부등식의 의미야. 이해해? 그걸 우리는 의미보다 뭘 먼저 배우는 거야? 뭘 먼저 배웠어? 그렇지. 테크닉을 먼저 배우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하니?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x범위는 그래프가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야? 계속 양수 끝없이 뻗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1보다 이제 뻥 뚫어서 1보다 는이 없으니까 작은 쪽에 이 빨간 그래프가 존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는 어디도 있어? 3보다 큰 구간도 그래프가 양수가 되는 구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황색이 있어.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다는 뭐라고 해석해?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x 구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구간은 여기잖아. 여기가 음수 쪽에 처박혀 있잖아. 그 함수값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했어. 그치? 그래서 똥근육 쪽에 있으면 작은 것과 큰 것 사이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되냐? 지금 내가 말한 건 2차 함수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응? 3차 함수 그래프가 근이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식이 뭐라 있다 쳐. 근데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요 라인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된 거지. 내가 이 fx가 양수가 되는 요것을, 이 부등식을 그래프를 보고 답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보고 답하시오. 뭘 풀라고 해서 내가 지금 부등식을 푸는 거야. 부등식을 푸는데 연산해서 풀래? 그래프를 보고 답하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부등식을 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 얘네고 부등식도 그래프를 보고 부등식의 범위를 찾아서 답할 수 있잖아. 우리 지금 그거 배우고 있으니까. 그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배우는 거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래프를 보고 해결할 수 있다. 방정식과 부등식도 함수 그래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를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3차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프를 보고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구간, 함수값이 양수잖아. x축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함수값이 양수야. 그럼 빵꾸뽕 경계값은 들어가지 않아.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x범위로 가는 거야. 우리는 전부 다 x범위로 가는 거야. 우리가 푸는 모든 부등식은 x범위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펼쳐져 있는 구간만 우리가 x범위를 읽어주면 돼. 이렇게. 그럼 뭐라고 답 쓰면 돼?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요. 또 여기도 있어요. 어디? 3보다 큰 범위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응? 4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만났어. 응? 요게 만약에 gx라고 해보자. 알았냐? gx가 요게 x축이 y는 0 그래프잖아. 그러면 y는 gx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두 그래프 요거 y는 gx라는 4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너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두 그래프의 연방근이나 마찬가지야. 그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자. 응? 알파는 중근이야. 접했으니까. 베타랑 감마는 서로 다른 근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gx가 0보다 작아지는 범위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당연히 어디야? 여기야. 뭐가 나오냐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말해봐. 그러면 0도 포함해서 말해주면 돼. 어디를? 그래프가 물속에 음수에 처박혀 있는 x 구간을 답해주는 거야. 그거 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감마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말하겠지. 얘는 0이고 여기는 양수야. 음수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부등식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식이기도 하냐면 그래프에 대하여 위치관계를 말해준 거거든요. 자, 얘는 4차 함수 그래프고 얘는 뭐라고 그랬어? x축이지. y는 0 그래프. 두 그래프에 뭘 설명해 준 거라고? 위치관계. 여기서의 위치관계는 맞나 안 맞나? 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얘가 y는 fx야.
그죠? 예를 들어서 쓰는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랑 y는 뭐 x 플러스 1 뭐 이런 그래프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봐 라고 한다면 여기 y는 여기 y 소거시키겠지. 또는 이 y 대신에 x 플러스를 갖다 집어넣고 풀 거 아니야. x 플러스를 갖다 집어넣고 푼다는 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니? 결국엔 두 식을 이꼴로 둘이 서로 같을 거라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얘네 둘의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 fx 이꼴 gx라는 얘기잖아. 그죠? 요 식은 결국엔 얘네 둘의 연립방정식을 써는 거고 요거는 결국엔 fx-gx는 한쪽을 능력으로 만든 연방식이고 연방근이 결국에는 다 정리하면 2차 방정식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되겠지. 너희는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보이잖아. 근데 얘는 얘랑 얘의 연립방정식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한 적 있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 또 x제곱과 4x-1의 연립방정식이라도 말할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x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의 연립방정식을 섞어볼식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fx와 gx가 연방식은 여기가 연방근이 되는 거야. 너희가 이거를 풀면 교점에 x 좌표가 얘네 둘의 두 근인 알파, 베타로 나오는 거야. 연방근이. 내 말 이해되니? 그 연방근이 요거 두 개, 교점의 x 좌표고, 자 문제는 이 꼴이 되는 애는 이 빨간 점들인 거야. 교점인 거야. 이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연방근은 교점이야. 계속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지. 식에 대한 기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나? 우리가 앞으로 그래프를 다루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연산적으로만 계산하면 당연히 gx가 넘어가서 모든 부등식을 풀 때는 한쪽을 몰라야 된다고? 0. 그러니까 gx가 빠지잖아.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차식 빼기 1차식 해봐야 우리가 푸는 2차 부등식밖에 더 되겠니? 그러면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뭐 또는 큰 것과 작은 것 사이다 이렇게 스킬로는 나오지. 그 스킬의 결과가 해가 나온 거지만 얘가 말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것은 그냥 알파랑 베타가 나왔어. fx 그래프가 gx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fx 그래프가 gx보다 위에 있게 되는 x 범위를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 그래프는 포물선이고 gx는 직선이잖아.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게 되는 x 범위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산하여 풀었다는 뜻이야. 그게 어디야? 그림 보고 말해봐. 이렇게 되면 fx 그래프가 gx보다 같은 x 값을 대입했을 때 위에 있는 거 맞잖아. 거기만 있니? 여기도, 여기 포물선도 직선보다 위에 있게 되는 위치 관계를 말한다. 위아래. 연방근은 얘들아 위치 관계가 만나 안 만나고 부등식은 위치 관계가 위아래를 말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네가 나보다 아래에 있어. 알았니? fx가 gx보다 위에 있게 되는 x 범위는 이쪽이잖아. 그지? 알파 이전에 보라색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게 돼. 베타 이후에도 보라색이 항상 직선보다 위에 있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fx와 gx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는 또 뭐겠어?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직선이 포물선보다 위에 있게
그러면 직선이 포물선보다 위에 있다. 또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포물선보다 위에 있게 되는 x 범위를 말해봐.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그래프들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식을 단순히 계산식으로만 보지 않아. 너희는 지금 식을 보면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만 보이는데 그 식을 그냥 계산하는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설명해주는 식으로 읽을 수 있게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다시 절대부등식으로 돌아올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어떤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해됐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함수 포물선이 될 거 아니야? 아래로 블록하던 위로 블록하던, 그지?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부호가 뭔지 안 정해줬으니까. 아래로 블록하던 위로 블록하던. 뭔 얘기인지 이해하니? 그런데 모든 실수 x를 대상으로 어떤 x를 다 대입해도 여기다가 2l fx라고 했어. 여기다 뭘 다 대입해도 그 값은 항상 뭐만 나오게 하래? 양수만 나오게 하래. 그러면 2차 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음수가 나와서 삑 안 되는 거야. 모든 실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대입을 했을 때 그 함수 값이 항상 뭐만 나와야 돼? 양수만. 그러면 그래프가 올 곳이 양수인 구간에만 존재해야 돼. 그러면 x축에 이렇게 붙으면 얘는 또 뭐가 돼? 0이 돼. 그러니까 요 값을 만약에 별이라고 한다면 별 빼고 다 대입하면 양수 나오잖아.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뭘 대입하든 다 양수 나와. 뭘 대입해도 양수 나와. 뭘 대입해도 다 양수 나오는데 얘 때문에 모든 실수가 안 되는 거야. 한 마리 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래프가 항상 양수인 값이 나오려면 2차 함수 포물선이 x축이 이렇게 떠 있어야 돼. 이해돼? 그래야 한 명도 빠짐없이 x축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얘네들은 항상 무슨 값만 나와? 양수값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냐? 또는 얘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얘는 이번엔 또 뭐야? 모든 실수 x를 다 대입해. 그럼 얘는 이렇게 뿅 올라와서 양수가 되는 범위가 존재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모든 x를 다 대입해서 항상 그래프가 음수만 나와야 되잖아. 그럼 x축 밑에 이렇게 잠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상태에서 아무리 밑에 잠겨 있어봐야 일부만 물에 잠기는 음수가 되지. 어느 순간은 다 물 위에 속 붙여서 안 돼. 내 말 이해돼? 네. 그래서 자 봐. 2차 함수의 절대 공식은 우리가 지금 판별식 하고 있잖아. 얘들아. 판별식. 응? 판별식이 2차 함수의 절대 공식에도 관여를 해. 근데 판별식의 주 메인이 아니라 2차 함수의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오늘 배운 거야. 이 차 함수의 절대부등식은 선생님이 앵두로 그리거든. 이렇게 두 가지
해봤지 몸이. 체리 있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앵두 얘기하는 거야. 응? 절대부등식은 이렇게 앵두처럼 두 가지가 달려져서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이차 함수 가지고만 얘기를 했지만 한쪽 가닥이 보일 때 배우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모든 함수를 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도3 때까지 다 가는 거야. 얘는 우리가 2차 함수 가지고 얘기할 거야, 얘들아. 알았냐? 여기에서의 fx는 2차식이라고 내가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래프는 모든 함수를 넣어요. y는 fx는 모든 함수로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1차식이건 2차식이건 3차식이건 4차식이건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서 하는 애는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절대부등식인 거야. 우리가 방금 여태까지 설명한 거야. 두 가지 그림이 있거든. 두 가지 그림이. 뭐? 이 fx 말한 거야. 이 fx가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실수 전체니까 당연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이 멘트가 나와 얘들아. 알았냐? 그리고 이 fx가 2차식이라는 이유를 달아주는 거야. 알았나? 그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양수가 되려면 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 포물선이 항상 양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위에 떠 있어야 된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해되잖아. 그리고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항상 음수가 되려면 이번에는 이 2차 함수 포물선이 위로 블록한 상태에서 x축 밑에 잠겨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가리가 이렇게 물 위로 떠오르면 안 되듯이. 이해돼야 안 돼? 이해돼요. 요게 우리가 지금 배운 절대부등식의 이론이야. 설명한 거야. 요 그림이 돼야 돼. 우리 분명히 지금 뭐 배우고 있어? 부등식. 절대부등식이 뭔지 배우고 있는데 부등식을 풀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등식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의 절대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의 절대부등식을 설명 들었는데 뭘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프로. 요 그림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런 상황이 돼야 얘가 맞아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그 그래프의 그림을 식으로만 정리해서 쓰면 그게 공식이 되는 거야. 이 그림을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야 돼? 꼭 이 그림이 돼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꼭 그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블록한 애가 x축과 만나지 말아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초고차의 개수는 양수해야 되고 x축과 만나지 말아야 된다며.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뭐가 관여하는 거야?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쓸데없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얘 두고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야. 만나지 않았잖아. 선생님 여기 는 들어가면요? 0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붙어도 되지. 그럼 판별식에 는 들어가도 되는 거야. 붙어도 되면.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그럼 얘도 요 그림을 공식으로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요 그림이 요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2차식이니까 대가리가 여기면 안 되겠지? 네. 2차식이니까 대가리가 위로 블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튀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얘도 x축과 붙으면 돼야 안 돼. 여기선 안 되지. 이렇게 되면 붙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과 만나지 않던가 만나던가.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내지는 눈이 들어가는 거야. 알았니? 네. 그럼 요 앵두가 나중에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 얘들아 왼쪽 앵두야 오른쪽 앵두야 이렇게 물어봐. 그 왼쪽 앵두지. 네.
왼쪽 행도 중에 첫 번째 그림이야, 두 번째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야 왼쪽 행도 중에 왼쪽 그림이야, 오른쪽 그림이야 대답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머릿속에 행도가 계속 떠 있어야 돼 얘들아.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로 배워. 그러다가 문제가 간간히 얘가 나와. 고등학교 1학년 건데. 고등학교 1학년 건데 얘가 간간히 나와. 얘가 간간히 나오는 이유는 뭐야? 오래보기 때. 소고기를 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려고 간간히 나와. 응? 근데 얘는 뭐냐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제한 면역이에요. 제한 면역에서의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나와. 제한 면역이 뭐예요, 선생님? x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린 거야.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 3차함수 그래프야. 그럼 x축과 이렇게 만나. 그러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언젠가 막 골고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만 그래프를 잘라보면 돼. 응?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잘라줬다는 얘기야. 제한 변형이라는 건 야 난 다 필요 없고 어? 야 소고기 한 마리 가져. 아니 난 필요 없고 난 등심만 잘라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그래프를 A1과 B라는 구간만 딱 X축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여기만 딱 잘라. 커트를 딱 보기만 딱 잘라. 그리고 그 그래프만 관찰하는 거야. 이해돼? 네. 요 그래프만 딱 잘라서 보면 A에서부터 B라는 구간까지 이 그래프는 지금 양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A에서부터 B까지 내가 잘랐어.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여기만 살잖아. 그지? 그럼 다른 데는 0이 나오건 음수가 나오건 상관없어. 뭐 다른 애들이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대학을 잘 가던 딴짓을 하던 방학 동안에 쳐놀던 공부를 열심히 하던 오늘도 뭐 오늘 내일 모레 뭐 특강을 하던 말던 공부를 열심히 하던 말던 TV를 보고 놀던 나는 상관없어. 나는 우리 학원 애들만 방학 동안에 충실하게 보내면 돼.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응? 다른 영역에서 음수가 나오건 0이 나오건 상관없어. 나는 어디만 필요해? A부터 B까지만. A부터 B라는 구간만 요 구간에서만 어떤 그래프건 양수만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구간의 그래프만 X축 위에서 양수로 존재하는 공간에 떠있던가 살짝 공댕이만 닿던가 밑으로 쳐 박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 끄트머리는 음수가 되건 0이 되건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구간만. 이 얘기야. 그게 제한 변형에서의 절대 부등식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얘는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처럼 해당하는 구간 안에서 다 대입했을 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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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수 나오면 상관없다니까. A에서부터 B만 떠 있으면 돼. 이해해? 네. 그러면 얘는 최고차의 개수고 나부랭이고 안 돼. 특히나 3차 함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줬잖아. 그럼 판별식은 더더더더더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선생님 봐라. 이런 경우에 절대부등식의 조건에 맞게끔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최소값이라는 걸 봐야 돼.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어? 그렇지. 치역의 최대값 최소값. 그래프가 그려진 존재하는 구간의 최대 치수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봐. 누가 최소값만 막둥이야 막둥이. 그지? 얘보다 더 위에 있는 애들이야. 언니들이야. 오빠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막둥이만 양수면 되는 거야.
내가 취업의 최저값 막내라니까? 내 말 이해? 나만 음수가 아니고 내가 최소 0개가 있거나 나만 양수가 다 나보다 다 큰 애들이니까 다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번에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보자. 어느 범위에서만? a에서 b라고 잘린 구간에서만. a하고 b에서 잘린 구간에서만 내가 a라는 구간에서부터 b라는 구간까지 잘랐어.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야. 알았니? 그럼 그래프를 다 살릴 필요 없고 제한면역 잘린 구간에서만 그래프를 쳐다보면 돼. 그러면 요 구간에서만 요 함수값이 음수가 되게끔 유지시켜주면 되잖아. 그럼 이번엔 막내가 나가야 돼? 제일 첫째가 나가야 돼? 제일 첫째가 나가야 돼. 첫째 밑으로 다 줄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최대값이 나가요. 최대값이 당연히 음수에 처박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냐? 첫째가 음수면 뒷꼬랑지들은 당연히 치고 올라갈 일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해?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얘들아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절대부등식과 제한면역에서 물어보는 절대부등식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제한면역에 대한 것도 배워. 그리고 우리는 지금 2차 부등식으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건 2차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그림과 더불어서 이게 공식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되겠냐? 그게 15페이지 앵두라고 나와 있는 그 박스 보이죠? 보여요? 그 박스가 지금 앵두가 동그랗게가 안 그려져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 박스는 여기 박스예요.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조건과 근의 개수를 이용해서 판별식과 따진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는 뭘 판별해? 위치관계를 설명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을 서로 공유해서 쓰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 옆에 절대부등식이라고 객어품 표시되어 있죠. 그 절대부등식이라는 애는 객어품 표시되어 있는 거가 네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게 왼쪽 앵두 두 박스, 오른쪽 앵두 두 박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fx가 2차식으로 나와 있잖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fx가 0보다 크려면 x축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밑에 빨간색 글씨로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고요. 오른쪽 박스 두 개의 한꺼번에 보면 제한면역 x는 a에서 b 사이에 모든 함수를 대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제한된 구간 안에서 a, b 사이에서 주어진 시계값이 양수가 되려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고 또 두 번째 fx가 음수가 되려면 최대값이 0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거기 허물나기 중요해요. 알겠니? 원래 오리지널 그림은 이거야. 그래서 내가 걔네를 우리끼리 얘기할 때 야, 앵도 생각해.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앵도 생각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이 상황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때 그 고래고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해줬죠. 그죠? 자, 2차 방정식 부등식은 2차 맨 1번 읽고 있어요. 2차 방부등식은 함수라는 단원 안에서 그래프를 해결할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방부등식 모두 다 그래프 가지고 해석 가능하고 범위 따를 수 있고 각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과 부등식의 범위를 해석하고 찾을 수 있다. 얘기했고요. 자, 근의 개수는 꼭 판별식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근의 개수는 전부 다 두 개인 경우, 또 한 개인 경우, 빵 개인 경우 판별식 값하잖아요. 근데 꼭 판별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특이한 형태의 2차식 그래프와 그 이상의 그래프 3차, 4차, 기타 등등 모두예요. 그런 그래프에서는 판별식을 사용해서 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서로들은 내실근을 받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정석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이게 2차 함수 포물선을 밑에 걸 위로 적어 올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니? 그러면 최대 2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2차 방정식만으로도 절대값이 붙으면 근이 4개가 될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요거예요. 절대값 x-1이라고 내가 적은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나오든 다 상관없어요. 얘가 요거랑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너희가 읽었어야 돼. 아까 식이 뭐였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k라고 요걸 말해주지 않아도 니네는 이게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연산으로 덤비는 애들이 되게 많아 얘들아. 응?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 테스트 보는 거에 얘가 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신규생들 레벨 테스트 볼 때 내가 요거 문제 다 집어넣거든? 근데 여태까지 테스트 본 애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 애들 본 적이 없어. 내가 뭔 얘기인지 알겠냐? 다 절대값 벗겨서 x값을 계산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받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얘들아.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 절대값 벗기는 거 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k라고 그나마 좀 배운 애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슝 하고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니? 못 알아들었어? 그럼 여기서 x를 제곱한 게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x가 4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걔 입장에서는 그렇게 4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또 이렇게 쓴 거야. 어? 그러면서 k값의 범위를 구하니까 당연히 풀어 못 풀어. 그러니까 걔는 뭘 잘하는 애냐면 일단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해서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원하는 거구나, 뭘 보라는 거구나, 뭘 풀라는 거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옆을 붙잡고 보이는 숫자를 그냥 계산해서 덤비는 거야. 테크닉만. 응?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할 줄 아는데 안목이 없는 거야. 문제를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헛다리를 짚고 있으니까 못 푸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식이 나와도 너희는 뭐로 봐야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붙여놓은 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니네는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두 그래프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4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교점이 4개구나 이렇게 봐야 돼. 연방 그리니까. 내 말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거고 얘는 내가 아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 k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봐. 이 그래프를 너희가 그리면 y는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배웠잖아. 안 그래? 그래, 너희가 y가 없는 그래프를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리라 했고 식 전체의 절대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밑에 걸 위로 적어 올릴 거 아니야. 내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밑에 걸 위로 적어 올리면 너희가 이렇게 하고 지우겠지.
아니야? 맞아. 니네가 그린 그래프는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와 누구? y는 k라는 그래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거야. 그렇지 않아? y는 상수 그래프잖아, 얘들아. y는 저거 x라고 쓴 거 아니에요? y는 상수.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x나 y가 아닌 함수에 들어가 있는 문자는 그 문자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움직이게 된다고 했어요. 움직이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k가 어디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얘가 y는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y는 k가 어디 있을 수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y는 k가 어디 있을 수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왜? k가 움직이니까. x축의 평행하게. 그런데 근이 4개가 되게끔. 그러면 얘가 어디를 움직여야 되니? 보라색처럼 만나는 교점이 몇 개? 4개가 되게끔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해보라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1 가면 몇 개 생겨? 교점 몇 개 생겨? 3개. 빨간색이가 있으면 교점 몇 개 생겨? 하얀색이가 있으면 교점 몇 개 생겨? 40개. 그치? 내 말 이해돼? 그러면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여기가 0이잖아. 여기서만 움직여야지 계속 몇 개를 그리는 거야? 4개. 그렇게 뭘 보고? 그래프로서 방정식을 푸는 거야. 내 말 이해되냐? 지금처럼 그래프 대 그래프에 연립 방정식으로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프에 대한 흐름을 보고 교점인지 부등식인지 내 뭔 말하는지 알겠냐? 해당하는 조건에 맞게끔 나는 자꾸 이론적인 걸 배운 걸 어디에다가 접목하는 걸 이 단원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습득돼야 돼. 그래프에. 뭔 말인지 알겠니? 이 단원이 전부 싹 다 지나가잖아. 11단원까지. 내가 지금 7단원부터 11단원까지 한꺼번에 설명하고 한꺼번에 문제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7단원부터 11단원까지 쭉 배우고 나면 그 이후에 본인들은 모든 식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 상황의 식을 그래프로서 생각을 하고 그래프에 접목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읽어야 돼. 이게 수학적 독해야.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자연스럽게 7단원, 8단원, 9단원, 10단원, 11단원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그래프 안에서 방부등식을 해결하게 되고, 뭔 얘기인지 알겠니? 방부등식 안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적인 것도 그래프로서 얻어내는 기술적인 것도 더 배우게 돼. 너희가 분명히 이 단원이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 단원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그걸 굳이 콕 집어서 배우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거야. 니네 학교 다니면서 욕 배우지. 은어 배우잖아. 집에서 엄마 아빠 그런 말 안 쓰잖아. 물론 쓰시는 부모도 계시겠지만 애지간하면 욕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지? 은어 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학교 가서 나는 쓰지 않지만 주변에서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하잖아. 그지 않냐?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굳이 그걸 쓰지 않았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은어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욕이 섞여서 나올 때도 있어. 응?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주변 환경에 맞게 습득되어지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이 단원을 7단원, 8단원, 9단원, 10단원, 11단원을 쭉 이렇게 이어서 내용을 계속 전달을 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하나 단원만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 단원에서 이 단원에서 어떠한 스킬을 배웠고 어떠한 이야기를 배웠겠지만 이게 이렇게 다 지나가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문제를 보는 안목이 높아져 있어야 돼. 고급지게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액면 그대로 식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연산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그래프에 대한 상호관계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보는 것도 키워져요.
자, 솔직히 말을 하면 4, 5년 전 교과서나 지금은 똑같거든? 어? 근데 4, 5년 전 애들보다 지금 애들이 공부를 수학을 더 못해. 점점점 애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한 독해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그게 초등학교 때였건 중학교 때였건 고등학교 때였건 분명히 영향을 받아. 니네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묶여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이 고등수학을 가는 기반적인 부분을 선행하면서 배워야 되는 그 상황들, 그 3년 안에 꽁꽁 묶여 있었거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뭘 학원을 다니더라도 그냥 뭘 깊이 있게 데리고서 뭐 공부를 나도 마찬가지였어. 코로나 첫 해 때는 강제적으로 문도 닫고 애들 줌으로 수업하고 니네들은 학교 수업을 1년을 거의 줌으로 수업하면서 3분의 1밖에 학교를 안 갔어. 줌으로 수업하는 게 너희는 재밌고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배운 거 하나도 없거든. 응. 근데 너희들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코로나 때문에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강요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이게 너무 머리가 안 트여. 머리가 안 트여. 생각하는 게 너무 보기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짧게 공부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만하게 생각해. 뭐 까짓 거 별거 아니네. 왜 너희들의 별거 아니냐고 뭐냐면 2년 동안 잘 놀았거든. 공부에 부담 없이. 엄마도 건강이 먼저지 공부가 먼저는 아니니까. 이 2년 동안 잘 놀고 시험 봤는데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만만하게 하는 거야. 근데 공부는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게 진짜 공부인지 알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 공부 그때로 하는 거 보면서 쟤 이번에 공부 안 했어요 이런 말 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쟤 이번에 학원 다니면서 그냥 공부하는 척만 했지 쟤 진짜 공부 안 했어요. 이 말이 뭔지 다 알아. 그리고 제가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건지. 뭔 얘기인지 아니? 공부를 해본 사람은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만약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잖아 그럼 나는 은혜를 갈 자신도 있어. 이렇게 말해. 내가 뭔 얘기인지 알겠니?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만약에 공부를 해서 수능을 다시 본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서울대 연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1등급 받을 자신 있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물리랑 지구과학 되게 잘했거든? 선생님은 지구과학은 전교 1등 했어. 근데 나는 지학이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물론 지금 한참 지났으니까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공부하면 다시 기억날 거라는 거 나는 100% 확실해. 그리고 지금도 내가 만약에 물리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거나 지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난 니네보다 시험 더 잘 볼 자신 있어. 1등급 받을 자신 있어. 그게 뭐냐면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는 하면 나는 1등급 받을 자신 있는데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나한테 영어 1등급 받을 자신 있어요?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냐? 영어 공부를 해보긴 해봤지만 나는 내가 한 영어 공부의 방법이 진짜 공부의 방법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 영어랑 다르잖아. 그게 그렇지만 이과 과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은 내가 지금 공부 시작하면 지금 고3 애들보다도 더 잘 볼 자신 있어. 근데 내가 너희처럼 밥 먹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잖아. 그 공부할 시간은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지 니네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니네는 공부할 시간 없다고 맨날 엄마한테 공부할 시간이 없어. 야 학생이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시간이 있는 거야? 양아치가 될 시간이 많은 거야? 이게 웃기잖아. 국가에서 법으로 19살까지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고 얘네들은 돈벌이도 시키지 마. 아무
하게끔 냅둬라고 국가에서 정했어. 응?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할 나이라고 하는 거야. 그 나이 밑으로는 돈벌이 시키지 마.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고 공부를 시키게끔 먼저 배려한 거고, 심지어 나라에서 돈까지 내주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고 있잖아. 근데 니네가 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 나는 학생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근데 부모님들 중에 만학도들 있지. 만학도가 뭔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 있지. 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대학을 가고, 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또 대학을 가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뭐 아니 석사하고 박사하고 공부를 또 하고, 뭐 평생교육원 가서 공부를 또 하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런 사람들을 만학도라고 그래. 그분들은 직장도 다니면서 대학 공부도 또 한다? 사이버 강의 들으면서 시험도 보고 막 그런다? 그분들은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어? 아니, 잠잘 시간이 없어. 나가서 일해야지. 일하고 와서 사이버 강의 들으면서 그거 갖고 레포트 제출해야지. 공부하는 학생 신분까지 같이 있으니까. 시험 기간 되면 시험도 봐야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야? 놀 시간이 없고 잘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런 분들. 아우, 근데도 시험 다 봐. 공부 다 봐. A 플러스 받고 막 그래. 근데 학생인 니네들은 왜 공부할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어. 응. 니네들도 잘 시간이 없어야 돼. 그게. 공부는 진짜 제대로 해본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그게. 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양적인 공부도 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어 못 나왔어 이걸 떠나서 나 진짜 공부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엄마들이 가끔 상담하면, 가끔이 아니라 요즘엔 자주 그래. 우리 애가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맨날 책을 들고 뭐 새벽 2, 3시까지 책만 붙들고 앉아서 막 스카하고 뭐하고 맨날 그러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우리 애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책 읽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책은 다 읽으니까. 근데 성적이랑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거 외우면서 시간을 땜빵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너희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 내가 딱 15쪽까지, 16쪽까지 설명을 지금 거기 너희 복지 시험 본 데 있죠? 거기까지 딱 끝낸 거거든요? 그 뒤에 3번부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스킬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뭔 얘기 하는지 알겠지? 너희 오늘 앵두 시험 봐야 돼. 거기 밑에 박스 판별식부터 이제 시험 볼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판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판별식은 어디에 관여해? 2차식 전부 다. 2차식 전부 다 관여해. 방정식, 함수, 부등식에도 관여해, 심지어. 그러니까 2차식에서 판별식이 사용이 안 되는 공간은 없어. 애지간하면 판별식이 곳곳 다 들어가 있지. 자, 우리가 어제 배운 실근해보에도 판별식 들어가 있지. 금분리에도 판별식 따지지. 오늘 배운 판별식이 방정식에서 쓰이는 용도, 함수에서 쓰이는 용도, 대놓고 부등식에서 판별식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 같은 거야. 이 판별식이라는 게. 그런데 이 판별식을 너희가 언제부터 듣고 보고 배웠어? 중3 때부터. 근데 내가 중3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 니네는 모든 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배운다 그랬잖아. 항상 모든 실수가 대전제로 깔려있다. 그러니까 니네는 항상 모든 실수를 대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판별식을 자유롭게 마구 사용한단 말이야. 내 말 이해해? 네. 근데 판별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마스터키가 여러 개가 있어? 보통? 딱 한 명만 보통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문이 다 잠기게 못 열잖아.
그러니까 잘 보관해야지. 어디다 보관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잖아. 그거 못 찾으면 소용없잖아. 그것처럼 판별식은 얘들아 우리가 중3 때 처음 만난 애기 때문에 그 중3 때의 전제 조건을 그대로 깔고 다닐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차함수를 항상 잘라 그렸어? 다 그렸어? 다 그렸지. 이차함수를 이렇게 낚싯바늘 모양처럼 그리다 말았어? 아니지. 다 그렸지. 그지? 이걸 다 그렸다는 건 X축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쭉쭉 뻗어갈 수도 있고 쭉쭉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모든 실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쓴 거야. 판별식은 얘들아 제한 면역에서는 판별식을 들이댈 수가 없어. 누구도? 이차함수. 판별식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야. 모든 실수를 전제로 할 때만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2차식이 나왔다고 무조건 들이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너희는 2차식만 나왔으면 무조건 판별식을 들이대. 그래서 니네가 엄청 많이 들어.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봐봐. 내가 1부터 4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길 원해. 그럼 내가 지금 1부터 4 사이에서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길 원해 라고 얘기했지? 그럼 내가 2차 함수에 판별식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에 확 꽂혔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라니까 확 거기에 꽂힌 거지. 1과 4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지. 거기에는 안 꽂히는 거야. 왜? 서로 다른 두 실근 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게 되면 1과 4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걸리길 나는 원했는데 얘는 판별식을 써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풀게 되면 그래프가 여기 가서 두 근이 걸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지면 될 거잖아. 그게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5는 상관없어 얘들아.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게 되면 그래프가 엄한 데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한 근만 걸치고 한 근은 여기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왜? 얘는 X축 모든 실수를 대상으로 한 X축에 그냥 이렇게 두 개만 걸치면 돼요.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그게 판별식은 0보다 크다에 대한 조건이야. 내 말 이해돼 안 돼? 그런데 나는 1부터 4 사이에서만 걸치길 원하거든. 여기서만 두 근을 걸치길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을 막 들이대면 저기 있는 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한 면적 안에서 근을 두 개를 갖기를 원하는 이러한 조건이 들러붙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근 분리를 배우는 거야. 근 분리를 배우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응? 그러니까 판별식은 유용하게 쓰되 어쩔 때만 써야 돼? 얘들아 반드시?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만 판별식을 쓰는 거야. 이걸 애들이 대부분 거의 90% 애들이 면밀하게 잘 몰라.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니? 만약에 봐.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3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이렇게 있다. x가 0보다 크다 일 때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버리게 된다니까? 응? 근데 나는 양수 안에서 두 실근을 갖기를 원하는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판별식 쓰면 안 된다. 판별식에 무엇과 무엇을 계속 따지는 조건들을 봐야 돼.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니? 판별식의 가장 큰 주의할 점이 뭐니? 그러면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만 판별식을 사용하는 거. 아무 때나 그때 막 들이대면 나가리 나. 나가리 난다는 게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거기 보세요. 3번. 판별식 주의.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식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즉, 제한 변형에서 판별식 사용 금지. 뭔 말인지 알겠니? 딱 범위를 잘라줬다. 그럼 판별식 쓸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로 리턴해야 돼? 실근의 보호나 금분리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더 추가로 배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근데 엔드는 설명했죠? 응. 10분밖에 안 남았냐? 우리 오늘 몇 시에 끝나는 거니? 9시에 끝나네. 애매하다. 다음 시간에 엔드 시험? 알았니? 그 다음에 숙제 체크하고 끝나고 가자. 정석. 못 뒀는데. 우리 이제 배운 거 의대할 거냐면 여기도 앵도 있네. 앵도를 복사지를 하나 만들까? 아이패드로? 그래서 시험지를 그걸 만들어줄까? 또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야, 143페이지 했냐 우리? 네. 144쪽도 했냐? 이거 오늘 숙제였지? 네. 그 다음에 앵도를 꽂아놨다고? 아 그래 159, 160 하라 그랬니? 네. 응? 네. 그랬구나. (150조) x축과 만난다. 적어도 하나 이상 만난다. 이거 판별식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몇 개? 151점 하나가 아니야. 자, 다음 시간부터 문제풀이 쫙 할 거예요. 그리고 155페이지 판별식이라고 155페이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 빼고요. 157페이지 이거 아까 지금 잠깐 보세요. 아저씨 학교 지웠네. 자, 절대값 x-1은 -1은 a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아까 설명한 거 있지. x제곱 -1은 k라고 쓴 거. 얘 문제야. 근데 거기서는 -1을 넘기면 a 플러스 1이 되잖아요. a 플러스 1을 k라고 생각하고서 움직여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판별식 갖고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다 해오세요. 그래프 그려서 하세요. 넘겨. 그 다음에 159, 160은 누구들이 했다 이미? 넘겨봐라. 그 뒤에 160도 했냐? 네. 응, 넘겨라. 우리 11페이지 최대 최소는 제한변경에서의 최대 최소라서 니네가 165페이지는 할 수 있어. x가 2일 때 최대값 n을 갖는다. 이게 뭐야? 홍보대학교 가르쳐준 거죠. 2,n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설명한다 그랬지. 2,n이고 0,4. 0,4가 뭐야? a제곱 아니에요? 0,4가 y 절편이잖아. 그러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러니까는 최대값이니까 위로 블록하다는 얘기잖아. a가 마이너스 2인 거 대입해서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165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할 거 없어요. 이 최대 최소는 선생님이 설명해야 돼요. 자, 거기랑 그리고 이제 아센. 여기랑 이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여기랑 아센은 그냥 필요가 83페이지부터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제 슬슬 좀 해봅시다. 83페이지. 그 다음에 뒤에 판별식 나와 있으니까 84페이지 하시고요. 85페이지에 68번 빼고 67번까지 하시고요. 너 뭐하러 저거 내가 이거에다 표시하고 왜? 대단한 친구네. 그 다음 86페이지
이건 판별식이 여기다 쓰라는 얘기다. 완전제곱식이 된다. 판별식이면 중분 갖는 얘기니까 다 판별식은 여기 쓰는 거야. 네. 그게 69번, 73번, 74번 하세요. 70번, 71번, 72번 건드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근각의수의 관계 87페이지 다 하시고요. 일단 89쪽까지만 해가지고 보세요. 숙제 일단은 금요일까지랑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보세요. 정석부터 먼저 털고 그 다음에 얘 뒤에 거 쭉 씹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니네 이게 7단원까지 한꺼번에 다 해야 돼 이만큼. 이게 그래서 지금 니들끼리 조금씩 시키는 거고 내가 11단원까지 마저 설명하고 이만큼을 다 해야 되거든.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거라서 미리 조금씩 시키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지금 적은 쪽까지는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미리 해놔. 알았죠? 네. 그리고 정석부터 항상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은 한꺼번에 싹 할 거니까. 알아서 그냥 계속 쭉 풀어서 누적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나 저거 꺼줘.